아니, 자네 꼴이 그게 뭔가? 장인이 밤늦게 들어온 토정을 보고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토정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분명 아침에는 새 옷을 입고 나갔는데 밤늦게 돌아온 토정은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 어른.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이 추운 엄동설 안에 찢어진 호돈만을 입은 채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제 옷과 바꿔 입고 왔습니다. 허허, 자네가 인정이 많다고는 들었지만 그 정도인 줄은 내 미처 깨닫지 못했네. 옷이야 또 지어 입으면 그만이니 너무 미안해할 것 없네. 허허허. 처가 식구들은 인정 많은 토정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헐벗은 채 떨고 있는 사람들과 멀쩡한 자신의 새 옷을 바꿔 입은 토정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사이에 유명한 토정 비결을 지은 이즈암입니다. 명문가의 후손으로 태어난 토정은 학식이 뛰어남은 물론 모든 방면에 고루 탁월하였으나 일생 동안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행을 일삼은 것으로 더욱 유명합니다. 또한 토정은 장사에도 재주가 있어 무인도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수확한 곡식을 내다 팔아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매번 어려운 이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집에는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아 토정의 집안은 항시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토정은 형식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여 제 아무리 지위가 높은 고관대작의 집이라도 옷차림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 집처럼 드나들며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였습니다. 하루는 토정이 이율곡의 집에 다니러 갔는데 마침 율곡의 집에는 당대의 내로라 하는 학자들과 관료들이 여럿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율곡은 나라에서 자신의 의견을 수렴해주지 않자 병을 핑계로 공직을 사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조정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율곡이 근엄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대감, 그래도 대감께서 계셔야. 아닙니다. 이 기회에 대감의 위상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감을 무시하는데 대감께서 뭐가 부족하여 그런 자리에 더 계신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율곡이 조정에 머물러야 하는지 물러나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더 입씨름을 하다가 결국 이율곡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토정은 그들의 토론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거참 옛날 성인이라는 분들도 형식에만 매달리더니 결국 몹쓸 것만 물려주었구먼.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토정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공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시오? 이율곡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옛날 공자가 병을 핑계로 유비를 만나주지 않았고 맹자 역시 병을 핑계로 제 나라의 선왕을 만나주지 않았소. 병을 핑계로 할 일을 아니하는 것은 선한 종들이나 하는 짓이거늘 공자와 맹자가 그리했다고 우리까지 그리해도 되는 것으로 아니 이것이야말로 병폐를 물려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토정이 큰 소리로 그렇게 대답하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무안하여 더 이상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토정은 이렇듯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 앞에서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였습니다. 이런 그를 두고 이율곡은 이렇게 평하였습니다. 토정은 학식이 뛰어나나 등용할 만한 인재는 못 된다. 굳이 비교하자면 기이한 꽃이나 풀 같아서 두고 보기에는 좋은 쌀과 콩같이 중히 사용할 만하지는 않다. 이러한 율곡의 평은 토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내가 쌀이나 콩이 못 된다면 도토리나 밤 정도는 될 터인즉 전혀 쓸모없지는 않을 것이리. 토정은 그렇게 말하며 이율곡의 평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항시 초라한 행색으로 팔도강산을 돌며 빈민들을 구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던 토정이 우연히 포천 현감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토정은 처음 부임하는 날에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해진 도포의 집신을 신고 등청했는데 새로 부임해 온 현감을 위해 관가의 아전들이 상을 차려 올렸습니다. 상에는 온갖 산해진미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을 본 토정은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날이 이곳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고되셨습니까? 소인들이 정성껏 마련한 상이 오니 어서 드시지요. 이방이 굽실거리며 말했습니다. 날이 뭐가 마음에 안 드시옵니까? 토정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방이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상을 물리도록 하라. 이방은 놀라 그 즉시 상을 물리게 하고 더 좋은 음식을 차려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토정은
이번에도 상을 물리라 했습니다. 토정이 상을 2번이나 물리자 이방을 비롯한 아전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굽실거리며 사죄하였습니다. 날이 소인들이 부족하여 더 이상 좋은 상을 차려 올리지 못하니 죽여주옵소서. 이방의 말에 토정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보시게. 이 고을에 잡곡밥과 나물국 같은 것은 없는가? 난 지금까지 기름진 음식을 먹어보지 못해 그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네. 난 잡곡밥에 나물국이면 족하네. 토정은 이렇게 현감이라는 지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어느덧 토정이 임기를 마치고 전임을 가게 되었을 때는 마을 사람 모두 길을 막고 서서 유임할 것을 간청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토정이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여 당시의 관료들에게는 좋지 않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한평생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희노애락을 같이 한 그의 삶은 훌륭한 귀감이 되고도 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